일단 쓸데없는 이제 쓸데기 없는 여의도 이슈 이런 것부터들 시작을 했으니까 예, 쓸데기 없는 여의도 이슈. 자, 그 드디어 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검찰 개혁이 드디어 이제 완수가 됐나? 그랬는데 완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왜냐면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뭐 시작의 시작이요, 뭐 시작의 끝이니라 이게 잘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를 하고 국민의힘은 다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곽상원 의원은 반대를 찍고 이소영 의원은 뭐 기권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은 반대를 하고 뭐 그랬나요? 예,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나가버리고 이런 구도로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야당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이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를 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법이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는 법의 효력을 발생시키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그러면은 중수청 공소청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고 왜냐면 또 이게 형사소송법을 제일 중요한 거 바꿨지만 이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이 한 100개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개를 또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뭐 자잘한 거 다 이렇게 소화하고 나면은 원래 계획인 10월 달에 이제 중수청 공소청 출범시키는 게 원래 이제 계획인데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하게 되고 그 체제에서 검사의 보안 사건은 이제 없다. 그래서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시원치 않은 게 돌아왔을 경우에 한 번 더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경찰이나 중수청은 한 달 안에 답을 해야 된다. 안 하면 혼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또 도정님이 또 항상 이 매주가 아니라 2주에 한 번 얘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또 새로 업데이트된 이러한 그 내용이니까 이번에 형사소송법 처리한 거에 대한 짧은 평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될 게 됐네요. 저희 뭐 민변에서 한 투표와는 또 무관하게 민변에서 뭐, 이제 이 변호사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67%였나요? 이 합쳐가지고 뭐 67%인가 하는 그 응답자의 67%인가 하는 사람들이 이 보안 사건은 뭐 좀 제한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가졌지만 그런 의견 가진 사람들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정부가 사실은 국가를 지금 수권하고 있는 정부인데 국가의 일부잖아요. 검찰청이라는 조직이요. 그래서 국가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어떻게 운영하냐는 사실은 뭐 어떤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내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예컨대 뭐 이런 검찰에 대한 약간 복수나 뭐 검사들 너네 그동안 이제 권력 많이 부렸던 거 이제는 그렇게 못 부려 이렇게 막 하는 마치 그런 걸로 카타르시스를 주는 듯한 정책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어떤 수사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사법 체계에 있어서 어떤 점이 더 나아지게 됐는지에 대한 강조가 약간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변호사로 이제 생업을 일하고 있으니까 도적이 아니고? 그쵸. 평소에는 뭐, 다른 방식의 도적을 하는데 변호사는 도적이다? 큰 의미의 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변호사는 이제 넓은 의미의 도적 안에 포섭되는 것이긴 한데요. 말로 훔친다.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나는 말로 남이 만든 걸 이제 가져오는 건데 판결을 훔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월까지 되게 촉박한 시간이니만큼 그렇죠. 뭐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만 뭐 피해자 구제 등의 어떤 뭐 보완책들을 잘 마련해서 사안별로 잘 대응을 해라라고 지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검사들에게 그냥 복수는 완수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좀 하나로 합심을 해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좀 꼴이 잘 맞는 방향으로 이 나라의 어떤 체계가 잘 갖추는 방향으로 좀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이 너무 예상되지만 그 혼란을 좀 많이 줄여야 한다,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홍성만이 없다, 휴가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바퀴 여행님이 홍성만다워라고 쓰셨네요. 아시는 분인가봐. 많은 일을 같이 해봤나봐요.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이게 짧게 대답해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번에 그러면 형사소송법 처리한 것 중에
그 도적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 제일 우려되는 이건 부분. 정말 우려된다. 아무래도 보안수 사건을 완전히 폐지를 했다는 부분이 역시 그 부분이다. 저는 약간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음. 이게 어쨌든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든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정시에서 남겨놨던 조항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수사 실무상으로도 경찰이 뭐 기소 단계까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유지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든 혹은 기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든 뭔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서, 물론 뭐 지금 폐지가 이미 된 마당에 뭐 보안수사 요구를 잘 하고 경찰이 뭐 능력을 올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실무적으로는 그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있었던 거를 없앴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의 우려. 그럼 힐러님은 이게 사실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논쟁을 잘 보면 보통 검찰 개혁했을 때는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뭐 찬반 구도는 명확하게 일반적으로는 갈리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이렇게 온건파가 있고 뭐 소위 강원 논란인데 이번에 보면은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그렇게 오진 않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강한 우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돌려차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약간 vs 이렇게 뭐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데, 근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경찰이 그동안에 뭔가 잘했냐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분도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그런 토론에 나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는 뭐 경찰에 대한 신뢰 약간 이런 것들도 약간 미온적인데, 근데 이런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이 힘겨루기에서 뭔가 또 시민들이 피해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왕왕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 네. 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이 이제 뭐 걱정되고 답답하니까 결국 이제 집권 세력이 그분은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제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한테 가서 호소를 했단 말이죠. 하소연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양당제적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인데, 네, 그쵸. 집권 세력이 잘못하니까 처음에는 뭐 집권 세력이 좀 잘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얘기할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그걸 참을 수 없게 되면은 결국 반대편에 가가지고 이제 하소연하게 되는 게 이 양당제적 시스템의 네. 어떤 특징인데, 이번에 이제 피해자분이 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의를 뭔가 이 규탄을 하고 이런데 이제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지만 의원인가? 지금 현직 의원인가? 전직 의원인가? 현직 의원인가? 이게 현직인지는 헷갈리. 왜냐면 저도 덥고 오늘 이제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전직이 현직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발언이 중요하지. 범수 씨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토론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있는데 네. 거기서 해보자. 진종호라는 사람하고 진종호 의원이라는 분하고 진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그 아주 상식 이하의 어떤 발언을 하고, 거기서 대고 이제 진종호 의원은 그 뭐 아무튼 한동훈 도와준 사람이고 뭐 아무튼 뭐 또 선배고 이러니까는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발보다는 손입니다. 왜냐하면 총 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발보다는 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저급해요. 저급하다. 예. 아니 진짜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당사자 피해자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 피해자분이 거기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의 얼마나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용기와 뭐 이게 자기가 어쨌든 받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분은 죽을 뻔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자기가 너무 절박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근데 그 면전에 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생각인지 참. 그러니까 완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냥 아예 막 딴 세상 얘기고. 본질적으로는 관심도 없는 네, 거죠 사실. 본질적으로 관심도 네. 없고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럼 도정님은 향후에 어쨌든 간에 그게 보안 사건이든 뭐든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대의 어떤 그러한 담론과 그러한 진영 조직을 계속 국민의힘 중심으로 할 거잖아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좀 더 바람직한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 사실 이번에 이 모든 게 나오면서 막 언론들에서 막 이프로스라고 또 검사들 내부망 게시판. 이런 데서 뭐 이제는 뭐 범죄자 세상 된다 이런 검사들 얘기 실어주면서 뭐 대서특필하고 갑자기 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뭐 나라가 됐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게 뭐 저도 이 약간 불충분한 개혁이나 준비가 잘 안 된 개혁에 약간이 불만 있으면서도 그거를 크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양쪽 다 진심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쪽도 뭐 검찰 개혁을 잘 해가지고 뭐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더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거대한 그림이 있는 느낌은 또 아니고 지지층 동원의 약간 논리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들고요. 반대쪽도 피해자를 데리고 오긴 하는데 이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 마담인 거지. 뭔가 그동안 그러면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많이 있었냐 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양자가 이제 싸우는 상황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진짜 검찰 권력인 것처럼 보일만도 한 것 같은 거예요. 피해자는 내세우긴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피해자 보호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해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네. 망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진영이 더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정치가 도대체. 그래서 원래 이런 구도에서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뭐 진보 세력 이런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좌파들이 말이야 운동권이니까 운동권들이 말이야 이 체제가 더 잘 굴러가고 더 잘 어쨌든 매끄럽게 되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우리 때려부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려부시고 점거하고 집회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들어눕고 이러다 끌려가고 그러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규탄하고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괴롭히기만 했지. 근데 아무튼 그러면 되는데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할 것이냐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그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쪽이 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갈 때는 사실 전통적인 진보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뭐 바꾸는 건 필요하다. 바꾸는 건 필요한데 그게 왜냐면은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검찰이 그렇잖아요. 뭐 이 이슈가 되고 뭐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건이 열심히 달려들어서 뭐 열심히 할지 모르면 정작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잡혀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민생 사건이다 이런 거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도 많고 그런 모든 거를 어쨌든 바꾸기 위한 이 정말 책임 있게 어쨌든 만들 수 있는 개혁안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 담론을 가지고 양당을 압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제 뭐 지지분이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요 하소연하고 반대쪽으로 조직이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더 이상 이제 뭐 보안 사건 이런 얘기는 논쟁해봐야 그 보안 사건을 가지고 논쟁해봐야 이제는 법을 이제 뭐 공포했으니까는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을 어쨌든간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해라 이것밖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안 남았는데 걱정되는 거는 그동안 검찰이 직접적으로 보안사 하던 거를 다 이제는 경찰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수청이 생겨도 뭐 자리 잡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다 이제 보내야 되는데 경찰에 보내면은 경찰이 그동안 보안사 요구받은 거랑 그다음에 검찰이 직접 보안사 한 거랑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안사 요구받은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업무가 늘어나는 것일 텐데
그 감당할 준비가 지금 돼 있는 거냐? 그리고 그 감당할 준비를 지금 충실히 할 수는 있는 거냐? 경찰이 사실 뭐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뭘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내가 너무 경찰을 무시하나? 경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TF를 만들어 갖고 열심히 우리가 해볼게요 이런다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좀 되고 뭐 그리고 경찰이 뭐 아무튼 뭐 우려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그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또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게 이제 화제가 된 조항 중에 공소 기각 조항이 들어갔다. 이걸 몰래 집어넣은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소 기각이라는 게 원래도 있는데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거는 그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기소 자체가 이제 어쨌든 간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를 기각할 거야 이렇게 판결하는 게 공소 기각인데 절차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외에는 사실 흔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경우를 넓혔다. 2개 정도의 조항을 더 넣어가지고 좀 더 공소기각을 내용적인 것도 판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자의적으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든지 아주 이 잘못된 어떤 그러한 기소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공소기각 할 수 있도록 했다. 요게 이제 들어가니까는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론도 그렇고 이게 공소 취소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재판 가서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군. 참 집요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역시 도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거 기사를 봤는데 뭐 민주당 쪽의 얘기는 원래도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리가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입법화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내용이 정확히 보면 이런 거거든요. 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 그다음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 이게 말이 약간 어려운데 검사가 뭐 이런 것까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억지로 막 기소하고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뭐 입법상의 어떤 그런 조항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공소권 남용 사례가 딱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유우성 씨 사건이라고, 유우성 씨라고 예전에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이시던 분인데 이분을 거의 약간 조작 기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무죄를 받으니까 다시 한번 대북 송금 사건 해가지고 보복 기소를 한 번 더 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는 검사가 거의 보복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공소권 남용을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중복 기소했던 사건이 뇌물죄로 무죄를 받은 거를 다시 이제 적용 법조 바꿔서 기소한 게 중복 기소다 이렇게 해서 뭐 공소권 남용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사실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위법한 수사를 했으면 일단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면 돼요. 사실 그동안은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어떤 거를 구제해 왔는데 반란이 일어났나? 예. 왜 그러지? 오늘 참세상 스튜디오에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변혁적 정세인 것 같아요. 혁명적 정세가 맞다, 있고 뭔가 맞다. 이렇게 네. 와다당 뭐 꽈다당 하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혁명적 정세이다. 네. 근데 이거를 굳이 공소기각으로 다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검사가 뭔가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좀 억지스럽게 기소하긴 했는데 유죄가 나올 것 같기는 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정말 중대한 위법 수사면은 증거 능력에서 많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증거 능력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이전에 아예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한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뭐냐. 그부터도 저는 약간 상이 잘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 뭐 소추재량권 현저 일탈한 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소권 남용 사례로 보시다시피 되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따로 입법해서 뭔가 노리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약간 확 그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만약에 기존의 공소권 남용 판례를 그래도 유지한다면 그 태도 유지한다면 이거 거의 쓰이지 않을 거거든요. 이 조항이 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는 원래도 이제 공소 기각과 관련된 게 이제 사실 이례적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판례상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하면 하는 거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판례가 획기적으로 뭐 많이 늘어나거나 이럴 것도 아닌데
그거 왜 넣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네, 너무 맞습니다. 단순하게 정리. 네, 이 맞습니다. 변호사의 세계는 심오한데 내가 너무 단순하게 변호사의 세계는 심오한 건데. 도적들의 세계가 심오해봤자 뭐 얼마나 심오하겠습니까? 다 도적질이. 어차피 다 쌓이는 건데 참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힐러님 이거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텀블러 마음에 드네 근데. 야. 뭐가 마음에 컬러가 마음에 드세요? 여기에 딱 그 맥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끊은 지가 좀 됐는데 네. 술 끊은 지 오래됐는데 딱 맥주잔 같이 생겼네요. 아. 야, 탁 해가지고 한 잔 마시고 막 바이킹 출항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치중 방송. 예? 치중 방송. 아니 나는 술을 다음에 끊어서 텀블러 하나씩 다 챙겨오는 걸로 그럼 하죠. 거기에 뭐가 들었을지 이제 랜덤으로. 시청자분들이 의심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난 술을 끊었습니다. 네, 아무튼 예. 죄송해요. 갑자기 딴 데로 새가지고. 그래서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모르겠다. 그럼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로 필살기가 나왔네요. 아시잖아요라고. 벌써 쓰기엔 좀 아까운 했다. 기술인데요. 아시잖아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어떤 그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항이냐.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도 맥락을 따져도 그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도정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금용민 의원이 그리고 요거를 답변을 했듯이 뭐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냥 판사가 공소기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하겠죠. 지금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 조항이 생겨가지고 더 좋을 건 뭐냐? 그건 잘 모르겠고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판사의 입장에서 정말 공소기각 할 건이어서 공소기각 했다.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공소기각 할 건이 아닌데 이 외부의 압박이나 자기의 어떤 이 정권에서 영달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내가 한번 칼춤 한번 쳐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공소기각을 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판사가 이 정권이 무슨 뭐 영원한 정권도 아니고 뭐 20년씩 가는 정권도 아니고 5년 갈 것인데 그리고 이 재판을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일단 중지 상태인 것이고 이 관련 간접적인 연관 있는 다른 재판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재판을 이 정권 내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정권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는 이 판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사의 그 사법부와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의 평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세월아 내월아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처지라고 하면 막 압박이 있고 막 뭐라고 하고 이래도 세월아 내월아 제가 재판을 더 한번 열심히 한번 이 문제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왜냐면 몇 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이 정치의 향방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대통령 레임덕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 자기 갈 길 가고 이런 게 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정세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 과정을 보면은 이 내용이 만약에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주자 이렇게 갈 거였으면은 이 안이 민주당 TF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김용민 박은정 안에 있던 게 법사위에서 병합심사하면서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있어? 뭐 그러고서는 이렇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이러고 이제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용민 그 박은정 의원은 뭐 조국혁신당이고 거기는 뭐 그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뭐 이거를 할 입장이냐?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요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아까 유호성 씨 사건 말씀하셨는데 김용민 의원은 유호성 씨 사건 변호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책도 내고 이랬어요. 자기가 이거 하여튼 10년 동안 이거 변호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검사들 내가 정말 혼내줘야 된다. 그리고 아무튼 말도 안 된다. 책 내고 막 이게 그래서 이 유성 씨 사건을 근거로 해서 공소기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항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개혁에 대한 레거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조항이 공소취소 조항을 민주당이 이게 빼자라고는 말 못하는 왜냐면 그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지금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왜냐면 빼자고 하면 새로운 사건이 또 되니까 그거는 공소기각이 있었는데 빼자고 그랬어? 누가? 이렇게 돼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건 빼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과정으로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공소기각 조항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반대 진영의 그 프레임은 너무 만들기 좋게 해주는 환경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소모적으로 맨날 뭐 하는 것이냐. 도정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참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별 뭐 얹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뭐 여기 열심히 뭘 써놨는데. 아니, 아까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뭐 공소기각 뭐 공소기각 좋죠. 뭐 소추제 저는 예컨대 소추제랑권을 현저히 일탈한 사례로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초코파이 횡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런 뭐 터무니없는 거를 굳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을 준다면 저는 그래도 이해는 하겠어요. 뭐 그거를 무죄를 주자니 뭐 법리적으로 보면 횡령이 맞기는 맞으니까 무죄를 주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거 잘 따져보니까 검사가 이거 적당히 기소유예나 뭐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이걸 좀 무리하게 기소했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공소기각을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써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럴 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가지고 뭐 일단 뭐 있는 게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악용될 가능성도 높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프레임을 걸고 있긴 한데 예컨대 뭐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뭐 갑자기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중대하게 위법했다. 그때 막 국민들이 막 그 앞에 폭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억지로 밀어붙여서 위법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억지로 이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끼워 맞춰서 이걸 공소기각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 권력자들한테는 너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판사들이 초코파이 횡령은 왠지 안 해줄 것 같은데 권력자를 풀어주기엔 너무 유죄 같긴 한데 판사를 불신하는군요. 뭐 신뢰하겠습니까? 칼춤추면은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것도 아마 지금 잘 말이 안 맞는 걸로 봐서는 당장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기대도 되지 않고 뭐 걱정하기에는 뭐 너무 이른 상황이고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상황에 또 좋은 땔감을 또 넣어준 게 지난주에 이제 연임개헌 발언이었어요.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개헌 발언. 그 국회의장 취임 첫 번째 기자간담회 하는데 거기서 질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장들은 보통 이제 개헌을 한다고 주장하니까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그게 이재명 대통령 연임시켜주는 개헌이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거는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논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국민이 원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연임 개헌을 간을 봤네. 이래서 국민의힘에서 거봐라 연임을 하려고 노리고 있지 않느냐. 가만히 있던 한동훈 씨가 갑자기 막 이래서 제가 개헌 논의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갑자기 막 이러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자, 이 연임 개헌 논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힐러님? 그게 근데 딱 정해진 버튼이거든요. 그 연임 개헌을 얘기했을 때 연임이라는 거가 그냥 딱 아주 눈에 보이는 주요 버튼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보기 좋게 눌렀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잘 피하면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좀 뭐 대통령한테 압박을 좀 받았나? 대통령이 시켰다. 조정식 국회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이 의장이라고도 안 부르고 조 듣고 그 좀 간 좀 봐봐 이렇게.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견제해야 되는 세력인데 설마 그랬을까 싶긴 그래서 힐러님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도정님은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그 뭐 자기 소신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아니, 그 대변인인가 누군가가 뭐 아니 해명은 내가 그냥 일반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새로 페이스북인가 어디 올린 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걷어들이긴 했는데 그 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헌법학적 쟁점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의 부칙 조항을 그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걸로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요게 이제 쟁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그거잖아요. 128조에 현직 대통령은 연임 개헌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개헌으로 그것까지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그 새로운 헌법에 적용을 받았을 때는 연임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사실 헌법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게 된다고 하면 뭐 우리가 히틀러가 나와도 헌법이 자살해도 못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대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헌법이라는 건 사회계약인데 우리 시대 구성원들이 현 시대 구성원들이 현재 그걸 생각을 가지고 모아서 민주적으로 합의하면 그게 헌법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제한을 둘 수 있냐 이렇게 양쪽이 또 좀 나뉘는 거고 뭐 후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무슨 뭐 헌법학 교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개헌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매우 정치적인 행위고 본인이 마치 의장이라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발언이었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과 맥락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국민의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건 원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으로 재헌의회라는 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으로 재헌의회 네. 좋은 구호네요. 아 좋은 구호다. 한 80년대 후반 정도에 많이 나왔다가 사그라들었을 것 같은. CA 소수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수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시잖아요. CA 다수파는 네. 나중에 NL이 된다. 이제 이걸 왜 그랬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한겨레 모 기자가 쓴 글을 보면은 사전 예행 연습도 다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질문 답변 예행 연습도 하고 그리고 예상 질문 중에는 연임 개헌 얘기도 있었는데 왜냐면 야당이 그걸로 핑계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조정식 의장 그래서 의도로 갖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한겨레 모 기자님 성모라고 하는 기자님이 있습니다. S 기자님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간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여의도 정치에서는 실제 그렇든 아니든 누군가 그런 해석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런 게 돼버려요. 이게 여의도 정치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냐면은 연임 개헌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이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안 되거든요. 그 공소 취소랑 똑같은 겁니다. 공소 취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게 해야지. 그거를 아직 그 무르익지 않았는데 정세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막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같은 거 100명씩 모아가지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될 일도 안 돼요. 이게 어디 가서 얘기나 꺼낼 수 있겠습니까? 연임 개헌 얘기해가지고 꼭 연임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개헌의 기억자라든지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그 뭐 개헌의 기억자라도 얘기하면은 다 국민의힘이 와가지고 또 연임하려고 그래?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눈을 막 뒤집으면서 또 연임하려고 그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드디어 연임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껴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개헌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 개헌을 하려고 그랬으면 오히려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저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정답은 뻔한 거거든요. 우원식 의장도 얘기했고 민주당의 입장으로도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얘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돌아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다들 얘기하는 그 얘기를 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임 개헌이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지금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나올 발언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네. 저는 그런 것 같고 왜냐? 이 조정식 의장이라는 분은 이제 국회의장이지만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당의 후보 경선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과거 같으면 의원들이 그냥 뽑는 자리인데 의원들이 이번에는 국회의장 누가 할 차례지 그래갖고 야 이렇게 했고 하는데 뭐 경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좀 형식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당원 투표 30%인가 반영해가지고 당원 대상 선거운동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약간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라는 사람들. 국회의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국회의장 역할이 뭡니까? 뭐 국회를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그렇죠? 네, 입법부로서 그런 얘기겠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 행정부 감시 견제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이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의 역할이 뭐냐 물어보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왜냐하면 당원 대상으로 선거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5월달까지 했습니다. 5월달까지 하고 이 얘기할 때 이제 그 7월 말이잖아요. 이제 그 두 달 좀 지난 거예요. 그러고 다니던 때가.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중에 일부는 계속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연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해요. 사실 그 얘기를 지지층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평론가인지 아닌지 아무튼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막 진지하게 막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막 그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헌법적 쟁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바꾸면은 연임 제한을 그 피해갈 수 있다 막 이런 막 해요. 실제로 정치에서 그거를 여의도 정치, 중앙 정치에서 시도하거나 말거나는 관계없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그럴 거면 국회의장 하지 말아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저의 판단이고 뭐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추후에 밝혀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너무 멀리 가면 왜냐면 나중에 뻘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 정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제 평론가를 조금 그래도 몇 년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별일이 아니었어. 사실은 뭐 엄한 데서부터 시작한 별일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멀리는 안 가는데 아무튼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장 자격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28분까지 해야 되는데 43분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데요? 양호합니까?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야 15분 정도는 뭐 거뜬하다. 다음 주제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